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은 어쨌든 그룹 A에 속하게 됐고 네.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D조와 이렇게 한 조가 묶였어요. 예. 예.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대진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뭐 다른 조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예, 그래도 잘 걸린 편에 속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개최국 3개 팀이 피파 랭킹이 가장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포트 1에서는 가장 낮은 3개 팀인데 그 중에 하나인 멕시코가 걸린 거고, 포트 1에서도 잘 걸린 거고, 이제 포트 3에서는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팀 남아공을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를 픽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저지가 해줬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실 멕시코에다가 넣어준 그쵸. 샤키로니도 해준 거고. 예. 유럽 팀이 한 팀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규정 자체가. 예.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UEFA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래도 D조가 가장 나은 편에 속하긴 했거든요. A조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B조에는 폴란드, 스웨덴, 예.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리고 사실 B조가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쵸. 예, C조에서도 튀르키예가 만만한 팀이 아니고, 뭐 지난번 이제 유로 때도 튀르키예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잘 보여주기도 했고, D조가 그러니까 뭐 유력한 건 이제 덴마크로 불리기는 하는데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D조에 있는 유럽 팀들이 뭐랄까 좀 끈끈하긴 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파괴력이 있는 팀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도 붙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괴적인 팀이면은 그냥 우리보다 체급이 확실하게 더 위면서 공격적인 팀이면은 우리가 좀 이제 크게 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정말 잘 뽑힌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우리는 개최국인 멕시코와 한 조가 되면서 거의 모든 경기가 멕시코에서 펼쳐지는데 우리는 다 멕시코에서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다 멕시코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경기만 애틀란타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 한 경기가 우리가 아닌 이제 유럽 플레이오프 D조에서 올라오는 팀과 이제 남아공의 경기가 애틀란타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 거리도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도 잡기는 좀 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안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해요. 대진 순서는 안 좋아요. 아하. 우리가. 예. 어쨌건 간에 첫 경기부터 유럽 팀을 만납니다. 오. 네. 그 다음에 멕시코를 만납니다. 네. 예, 멕시코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좋은 팀들을 먼저 만나고 남아공을 맨 마지막에 만난다.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은 앞에서 승점 쌓으면은 마지막 경기가 수월해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앞에서 승점을 쌓지 못하면은 좀 골치 아프게 되는 경우의 수를 막 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대진 순서는 원래는 어쨌건 간에 쉬운 팀부터 만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진 순서는 안 좋다. 그럼 아마 현재로서는 덴마크를 제일 먼저 만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좀 첫 경기부터 좀 힘든 그런 상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북마케도니아 화이팅. 북마케도니아가 올라오면 땡큐죠. 북마케도니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렇죠. 올라오면 땡큐입니다. 어쨌건 이 네 팀 중에서는 가장 그 순위가 낮은 팀이기도 하고, 스타 플레이어도 가장 부족한 팀이다 보니까 북마케도니아가 올라오는 게 가장 낫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는 어쨌건 파트릭 쉬크가 만약에 부상이 아니라면은 위협적인 공격수가 하나 있는 거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페럿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에반 퍼거슨도 지금 그렇죠. 로마에서 최근에 활약상이 좋거든요. 덴마크는 호장군, 호일룬이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서 경기장도 좀 정해졌어요. 경기장도 좀 뭐 그렇게 좋진 않게 잡혔어요. 어허. 과달라라에서 2경기거든요. 근데 과달라라가 고지대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고지대입니다. 과달라라가 일단 뭐 48,000명 수용 인원이고요. 2010년에 완공됐고, 안 그래도 고지대인데 굳이 위에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고지대인데 여기 그러니까 1,600m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고지대인데 지리산 조금 넘는 정도.
예, 그 위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 경기를 뭐 덴마크랑 경기는 사실 별 그 상관은 없는데 이제 멕시코랑 경기가 이제 저기서 잡혔다는 게 그렇죠. 멕시코는 어쨌건 간에 저쪽에 홈이니까. 예, 좀 익숙할 테니까 그래서 멕시코랑 고지대에서 붙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 최종전이 이제 몬테레이에서 있죠. 예, 남아공과 네, 예. 그러니까 53,500석이고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고지대까지는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약 493에서 495m.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고지대는 아니다. 근데 뒤에 산 보이죠? 예. 그러게요. 여기 위에다가 지었으면 또 고지대가 되는 거죠. 근데 뷰가 상당히 좋네요. 예. 네. 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경기장이 다 정해졌고, 우리가 덴마크와 멕시코를 좀 고지대에서 만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 어쨌건 예, 이게 여름에 멕시코에서 있는 거니까 좀 고온 다습한 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죠. 왜냐면 여기는 동구장이 아니거든요. 예. 미국에 있는 구장들은 조금 동구장들이 많긴 한데 예, 근데 저는 차라리 더위 부분은 거야. 멕시코랑 남아공 만날 때는 조금 안 좋을지 몰라도 덴마크 상대로는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미국 월드컵 때도 독일 상대로 후반전에는 도리어 전반전은 크게 밀렸지만은 거기서 먼저 3골 실점했지만은 후반전에 우리가 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면서 2대3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 월드컵 적응으로 MLS 왔더만 전체 경기가 멕시코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미국 외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16강 그 이상.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좀 나쁘지 않은 조기 때문에 예. 어쨌든 더 높은 곳에서 미국에서 하면 되죠. 예. 그러면 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B는 캐나다 그리고 이 유럽 플레이오프 A 카타르, 스위스 이렇게 걸렸어요. 예, 뭐 여기도 사실 좀 수월한 조에 속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는 개최국들이 대진이 좋다예요. 예, 지배적으로 다 예. 개최국들이 가장 잘 픽을 했다. 근데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A, B, D가 좀 꿀조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도 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상대한테도 꿀이거든요. 음. 상대도 이번 포트에서 대한민국이 걸렸다는 거는 꿀이기 때문에 서로 할 만한데 이런 예, 느낌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스위스랑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팀 이렇게 둘이 2강이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제시 마시 감독이 얼마나 캐나다를 잘 팀을 만들까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많이 맞춰진 느낌이긴 하고요. 사실 A조는 기본적으로 멕시코를 그래도 조금 더 탑독으로 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팀이 경쟁할 걸로, 왜냐면 아무래도 멕시코 홈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많이 보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던가 다른 데서들의 평가들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예. 어쨌든 뭐 B조 알아봤고 C조는 브라질과 모로코, IT, 스코틀랜드. 예. 이 조도 사실 쉽진 않은데 IT가 좀 큰일 났어요. 예. IT가 좀 큰일 났고 예. 그리고 브라질과 모로코가 사실은 1, 2강. 1, 2강 거기가 여기는 조금 더 1, 2, 3, 4가 좀 나누어진 느낌 같긴 해요. 평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포트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평가들은 모로코,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은 전통의 강호.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도 어쨌건 끈끈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래서 IT가 조금 힘들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D조 미국이 속해 있는 조인데 미국과 파라과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이 유럽 플레이오프 C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예, 여기도 참 진짜 자국 팬들 아니면 안 볼 가능성이 높은 그쵸. 조긴 하죠. 예, 그나마 저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흥행하려면은 튀르키예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튀르키예가 공격적인 축구를 하잖아요. 화끈한 축구를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미국도 약간 조금 그런 분위기긴 하거든요. 최근에 경기력들 같은 것들 보면은 파라과이랑 호주는 굉장히 끈끈한 축구를 하고 롱볼 축구 많이 하고, 파라과이랑 호주 자체가 그렇잖아요. 롱볼을 많이 구사하다 보니까 튀르키예가 올라와야지 그나마 미국 튀르키예 경기가 재밌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막 슬로바키아 올라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만 혼자 조금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롱볼하는 그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살펴보면
독일과 키라소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이렇게 한 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여기가 보면은 피파 랭킹이나 이런 거는 의외로 상당히 낮은 편에 퀴라소 때문에 퀴라소가 워낙 바닥을 깔고 있어서 그렇죠. 여기가 100위권이 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좀 조들 중에서 평균 피파 랭킹이나 아니면 이제 평균 그 파워 랭킹 같은 것들 보면은 떨어지더라고요. 퀴라소가 워낙 바닥에. 근데 예. 저는 퀴라소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경력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어쨌건 네덜란드 연령대별 대표팀을 했던 선수들이 주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더 귀화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퀴라소도 복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독일,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는 만만한 팀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는 현재 평가보다는 갈수록 더 올라갈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조에서의 1강은 독일이 못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2, 3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도 독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요즘 그래도 조별리그에서 연달아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독일인데 예. 조별리그에서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조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여기가 유럽 플레이오프 B죠. 예. 그리고 튀니지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여기가 피파 랭킹도 평균이 가장 높고 네. 예, 그리고 파워 랭킹 같은 것도 가장 높은 팀이에요. 거기다가 일본이 이번 포트에서 상당히 많은 그 영국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일본을 보병으로 많이 뽑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이 최근에 유럽 팀들이나 뭐 이런 데랑 평가전, 브라질하고의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게 굉장히 크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튀니지도 4번 포트, 그래서 3번 포트에서는 좀 까다로운 팀이라는 평가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플레이오프도 여기가 사실 또 까다로운 조에서 올라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스웨덴, 폴란드 이 세 팀은 사실 월드컵 직행에도 이상하지 않은 팀들이어서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많이들 죽음의 조로 많이 뽑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도 그렇고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매번 좀 안 좋게 걸리는 것 같아요. 좀 까다롭게 걸리는 편이죠. 지난번은 아예 죽음의 조였고 독일, 스페인이랑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죽음의 조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해요. 네. 왜냐면은 48개국 늘었고 또 이제 그 3위 8개국이 올라가다 보니까 3위를 해도 올라갈 수 있어서 결국 하나는 깔아준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깔아주는 팀이 없으니까. 여기서 가장 깔아주는 팀이 튀니지인데 그 튀니지도 만만하지 않다여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그냥 다른 데보다 더 죽음의 조로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름값으로 프랑스 조를 많이 뽑잖아요. 예.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밑에 깔아주는 팀이 확실하게 깔아줄 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더라고요. 어쨌든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이 좀 깔아주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룹 G 알아보면 벨기에, 그리고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 이렇게 속해 있고 예. 일단 벨기에는 개꿀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조 편성에서 그 개최국과 함께 가장 어쨌건 간에 대진이 잘 잡혔다라고 평가 듣는 국가가 벨기에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집트도 뭔가 살라의 폼이 조금 떨어져 있고 이란과 뉴질랜드는 뭐 어쨌든 벨기에가 쉽게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도 잘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란이 어쨌건 뭐 아시아에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는 올라간 적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뉴질랜드도 월드컵 경험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룹 H 스페인, 카보베르데,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인데 이게 사실 스페인과 우루과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죽음의 조다 했는데 그 뒤에 들어간 팀들이 뭐 사우디 그리고 카보베르데 좀 쉬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뭐 스페인도 쉽게 올라갈 거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고 우루과이도 사실 조금은 요새는 주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유니스가 빨리 조금 다시 예전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루과이도 폼이 좀 떨어져 있는 터라 스페인의 1강 체제가 아마 확고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룹 I 프랑스와 세네갈 그리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팀 그리고 노르웨이 음울대전이 성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불쌍한 팀이라고 평가를 해요. 대륙간 플레이오프 팀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디 애슬레틱 같은 데서도 다 칼럼으로 그냥 여기 대륙간 플레이오프 팀들은 진짜
힘들게 올라와도 탈락이다. 그렇죠. 사실 프랑스랑 노르웨이가 있는 것도 힘든데 세네갈도 어쨌든 아프리카에 강호니까. 그러니까요. 어.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어허. 차라리 수리남이 올라와서 수리남이 열심히 또 귀화를 시켜서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음홀대전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룹 J,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 이렇게 한 조가 속해 있고요. 일단 아르헨티나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여기도 어쨌건 간에 일본 다음으로 까다로운 조로 많이들 뽑아요. 네. 예, 요르단을 상당히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죠? 그건 아무래도 아시안컵 준우승 때문에 그런가?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근데 카타르는 또 고평가를 안 하면서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 평가를 해요. 예,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알제리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조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현지 매체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아르헨티나의 1강 체제가 좀 경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조였고요. 뭐 근데 알제리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오스트리아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오스트리아 지난 유로에서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팀이어서 예,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룹 K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그리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자메이카 뉴칼레도니아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네. 뭐 여기는 까다로울 수도 있는 조라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일단 그가 포르투갈이 있고 그리고 콜롬비아도 상당히 최근에 폼이 좋고 루이스 디아스도 폼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상승세를 조금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은 근데 저도 우즈베키스탄의 상승세를 주목을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쌓여야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이죠. 우즈벡이 굉장히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팀을 만들었잖아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주축을 이뤄서 예, 그래서 이제 월드컵 예선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은 사실 지난 대회 에콰도르 같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난 대회 에콰도르도 경기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경험 부족으로 네덜란드랑 세네갈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즈벡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대륙간 플레이오프 팀들이 올라왔을 때 할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오스트리아, 라이머드, 알라바, 단소, 그다음 누구 있음이라고 하셨는데 아르나우토비치. 그 바움가르트너가 굉장히 잘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로마노 슈미트도 있고 거의 분데스리가 선수들이에요. 거기는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이라고 보면 돼요. 오스트리아는 라이프치히 선수 전 라이프치히 선수와 현 라이프치히 선수도 많고 그냥 뭐 자비처도 있고 그렇죠. 예. 어쨌든 마지막 조 그룹 L로 넘어가 보면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 일단 파나마는 큰일 났고요. 근데 여기도 어쨌건 간에 조금 까다로운 조로 많이 불리죠. 그래서 잉글랜드 기자들이 죽는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포트인데 이렇게 나온 거는 최악이다라고. 예. 우리가 일본 포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크로아티아랑 가나가 들어왔으니까. 뭐 파나마는 그렇다 치고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여기서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가 좀 앞서긴 하죠. 그렇죠. 어쨌건 오랜만에 엄살을 많이 피우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지 드립을 치다가 아무튼 뭐 그런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룹 L까지 알아봤고요. 이 조 추첨이 끝나고 나서 파워랭킹 비슷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피파 랭킹 이 평균을 낸 어떤 지표도 있었고 이게 뭔가 폭스에서 올린 피파 랭킹 평균 낸 거거든요. 플레이오프 팀들은 저기 나가는 팀들 다 해가지고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계산이. 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덴마크로 하면 더 높아지고 아니면 이렇게 세 개로만 하면 더 순위가 높아야 되는데 어쨌건 간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건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게 네덜란드, 일본 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잉글랜드 조인 거고요. 파나마가 피파 랭킹이 은근 높거든요. 32위로. 그래서 그렇고 세 번째가 아르헨티나 조.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가 미국 조인데 여기 상당히 놀랍긴 하죠. 미국은 사실 꿀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그래서 뒤에 이제 파워랭킹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건 그냥 피파 랭킹만으로 평균을 낸 거니까
예, 그리고 가장 이제 피파 랭킹 평균 순위가 낮은 데가 포르투갈조긴 하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조고, 그 다음에 벨기에조고,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과 그 스페인조가 공동, 예,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예, 좀 예. 남아공하고 카보베르데가 좀 깔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좀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예, 뭐, 사실 네. 예,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피파 랭킹의 네. 평균도 알아봤고, 독일조가 퀴라소가 많이 깔아주잖아요. 82위. 그렇죠. 예. 이거는 파워 랭킹인가요? 네, 이건 그러니까 그 옵타에서 매번 이제 그 파워 랭킹을 레이팅을 매겨가지고 랭킹을 하거든요. 슈퍼컴퓨터 통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평균 포인트인 거예요. 평균 포인트인 건데, 제2조가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포인트가 가장 높습니다.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요르단. 예. 예, 여기가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조는 71.3점으로 밑에서 세 번째. 그렇네요. 예,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꿀조. 거죠. 예. 예. 프랑스 조가 두 번째로 높긴 하네요. 76.7점. 그렇죠. 예. 조금 더 이쪽이 그러니까 아까 피파 랭킹보다는 더 그럴싸하긴 하네요. 예. 예, F조도 상위권에 있고. 그렇네요. 예, F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어쨌든 파워 랭킹이 가장 낮은 조는 캐나다조. 예, 캐나다조. B조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온 거거든요. A조에 대한 설명인 건데요. 예, 파워 랭킹 상위 20팀, 22팀이 단 한 팀도 없는 A조. 그러니까 우리 뭐 피파 랭킹으로는 멕시코가 15위이긴 하지만은 예. 이 옵타 파워 랭킹에서는 상위 22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A조는 다른 조에 비해 전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장 열린 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열린 조라는 거는 서로 물고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거죠. 예, 그래서 멕시코는 포트 1에서 2조에 들어왔지만 옵타 파워 레이팅이 77.2점에 그쳐 나머지 세 팀 가운데 어느 한 팀이 멕시코와 조 1위를 다투어도 이상하지 않다. 예, 그러면서 참고로 2조 1위는 16강에서 잉글랜드가 속한 조의 1위와 맞붙는다. 라고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16강에서요. 32강이 아니고. 예. 왜냐면 B조 1위랑 붙게 되는, 이 B조, 뭐 3위랑 예, 붙겠죠. 그렇죠. 1위는. 예. 2위끼리 붙죠. 2위끼리. A조랑 B조 2위끼리 붙으니까, 예, 그 16강까지 갈 경우, 그냥 잉글랜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은 74.6점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강한 팀으로 이 조에선 평가받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64.8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 여기에 이제 UEFA 플레이오프 승자가 마지막 한 자리를 채운다라면서 체코가 70점, 덴마크가 78.9점, 그리고 아일랜드가 65.9점, 그리고 북마케도니아가 59점. 북마케도니아 화이팅. 예. 예. 어쨌건 덴마크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3위가 되는 게 되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근데 뭐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예, 다 비슷비슷해요. 예, 점수가. 서로 할만하다라는 거지. 예. 예,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거예요. 어느 팀이 들어오든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다. 그냥 모두가 그냥 노려볼 만하다예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잘하면 3승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못하면 다 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그런 거라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할 만하면 상대도 할 만하다. 그렇죠. 4번 예. 포트에서 유럽 팀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아공이 3번 포트에선 피파 랭킹이 가장 떨어지더라도 네. 어쨌건 간에 다른 4번 포트보다는 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디 애슬레틱에서 이번 조 추첨에 뭐 최고의 수혜 팀과 뭐 가장 이제 죽음의 조랑 그리고 가장 뭐 손해 본 팀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5명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요. 먼저 그 마이클 콕스는 최고의 수혜 팀으로 미국을 뽑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D조 1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올리버 K 같은 경우는 개최국들이 예, 좀 개최국 3개 수혜를 팀 받다. 모두 예. 호재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요소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왜냐면은 흥행을 하려면 개최국이 잘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메건 페린가도 역시 개최국들이다. 어허. 너무 뻔한 대답이다. 예, 특히 미국은 매우 유리한 대진으로 조 1위를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거고요. 예. 예, 톰 해리스는 벨기에다.
라고 한 거죠. 예, 뭐 벨기에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잭 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페인도 꽤 만족스러울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우루과이에 대해서 폭망과 대활약 사이에 어디로든 치달을 수 있는 팀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루과이는 정말 잘하면은 스페인도 넘을 수 있고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왜냐면은 여기가 코어는 단단해요. 예. 그러니까 중원도 발베르데 중심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뭐 뱅탕쿠르라던가 뭐 있고 센터백 라인도 뭐 히메네스라던가 그리고 아라우도 사실 뭐 바르셀로나에서 비판 많이 듣지만은 그래도 바르셀로나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어는 단단해가지고 다만 이제 공격진의 기복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결국 그 지난 월드컵 때도 대한민국한테 밀려서 16강 못 간 게 예. 공격진들의 마무리가 안 돼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수아레스 없으니까 잘할 듯. 근데 누네스가 현재 사우디에서 좀 벤치로 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누네스도 이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은 조추첨의 손해팀 가장 좀 망했다. 예. 이런 팀이죠. 예, 마이클 콕스는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 2번. 음. 예, 올라오면 탈락이다. 예. 인 거죠. 어쨌든 예,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올리버 케인은 잉글랜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조 1인데 포트 1인데 뽑힌 게 좀 그렇게 좋게 뽑히진 않았다는 얘기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16강 오르면은 멕시코 시티에서 멕시코랑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은 마이애미에서 브라질 만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 예. 계속 올라간 것을 좀 가정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제 뭐 페린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틀랜드 기자다 보니까 좀 힘든 조에 들어간 건 맞는데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답기도 하다. 예, 1998년 마지막 월드컵 스코틀랜드가 나갔던 그때 브라질, 모로코한테 모두 졌는데 복수는 숙성될수록 더 달콤해지는 법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 이유는 바로 강팀들과의 대결에 있다라고 평가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퀴라소를 꼽았네요. 예. 네. 뭐 그러니까 퀴라소 같은 경우 사실 좋은 조는 아니긴 하죠. 그렇죠. 예, 상당히 까다로운 조에 들어갔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독일,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면 다 까다롭다 보니까 예,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랭 같은 경우는 약자가 몰면 받는 조라고 해가지고 예, 역시나 이 조를 뽑았습니다. 이 퀴라소가 좀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가 된 느낌 좀 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 수리남, 이라크는 아직까지 없으니까 얘기를 그렇죠. 안 한 건데 이 아이조도 마찬가지일 여기도 거다. 마찬가지고. 예, 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수혜를 보는 팀 그리고 손해를 보는 팀 알아봤고 가장 험난한 조 그러니까 죽음의 조는 어디인가에 예.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이조가 뭐 뽑힐만 하죠. 예, 프랑스 세네갈 리매치에 아무래도 그 이제 혼란까지 있다 보니까 노르웨이는 들어가면 무조건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콕스 같은 경우는 아이조의 강호가 3팀 있는데 약체도 하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셋 다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일본, 튀니지에 여기가 도리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도 거기에 동의한다. 3위 팀 순위 제도, 그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까다로운 조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서 K조를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콜롬비아는 올라가겠지만 3위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리버 케인은 사실 죽음의 조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제는. 퇴색됐다. 이미 그렇죠. 32개국으로 확대됐을 때도 퇴색됐는데 48개국에서 32개국. 저도 근데 여기 동의해요. 엄밀히 따지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이번 월드컵은 조별리그는 그렇게 관심도가 그리고 그렇게 막 손에 땀을 쥐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한 32강 토너먼트는 가야지 뭔가 볼만한 경기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랭도 뭐 똑같은 얘기한 거죠. 똑같은 얘기죠. 죽음의 조는 없다. 그냥 오히려 토너먼트 가야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일정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32강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를 보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그 풋볼 랭킹 여기서 이제 그 프레딕션을 올린 거예요. 예, 프레딕션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A조에서 1위를 덴마크로 예상을 했고요. 예, 그 2위를 멕시코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뭐 우리는 한국이 2위 안에는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은 뭐 이거는 그냥 제3자가 보는 관점에서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 3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2조 1위랑 붙거나 아니면 G조 1위랑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조가 들어간 게 이 두 개거든요. 이게 어디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A조가 들어가는 데는 이 두 개 쪽이긴 해요. 만약에 이렇게 걸리면은 독일 할 만한데. 예. 우리가 월드컵에서 강하니까. 예, 독일한테. 예. 그 벨기에도 사실 뭐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고. 예. 그래도 어렵죠. 그렇죠. 독일, 벨기에 그냥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베스트는 1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1위에 올라가면은 다른 조의 3위랑 만나게 되는 건데 사실 3위 팀들이 그렇게 강한 팀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격차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48개국이 조가 나뉘게 되면서 3위권 팀들은 그렇게 좋은 팀들이 올라오진 않을 걸로 보여서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는 일본의 조 2위를 예측을 했네요. 네덜란드가 1위, 일본이 많이 2위. 일본을 좀 높게 평가한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좀 물론 그가 일본이 저도 우리보단 좋은 팀인 거 맞고 예, 그가 팀적으로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준 것도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을 굉장히 고평가한다는 생각을 듣긴 했습니다. 근데 모리아스 감독도 이번에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는 어렵게 된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별리그 2경기가 과달라라에서 처음 2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몬테레이에서 마지막 경기래요, 조별리그. 제가 이 주도를 올린 이유가 이제 16강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가게 되냐? 예. 만약에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럼 멕시코 시티 여기서예요. 그러면 이동 거리가 짧죠. 예. 예,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조 1위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개최국한테 조금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가 1위를 계속하면서 올라가면은 멕시코에서 계속 경기를 하게 짠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짠 거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몬테레이에서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또 16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또 나왔잖아요. 또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한다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16강까지 가더라도 멕시코 시티에서 계속 경기하게 되는 거고. 조 1위로 올라갔을 때 말씀입니다. 예, 조 1위 때인 거고요. 예. 조 2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LA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 소파이죠. 예. 예, 이러면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스위스와의 경기로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아니면 이탈리아랑 경기일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는 스위스나 이탈리아가 1, 2위를 나눌 거라고 예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쪽 조에서는. 예, 그러면은 어쨌건 간에 한인들의 응원이 굉장히 뜨거울 거겠죠. 그리고 뭐 이동거리가 좀 멀긴 해도 그래도 그래도 캐나다 가는 것보다야 낫겠죠. 적어도 과달라라의 베이스 캠프를 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2경기 여기서 하니까 그렇죠. 첫 2경기를 여기서 하는 그러면은 거니까. 베이스 캠프에서의 이동 자체는 그렇게 멀진 않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3위를 하게 되면은 하나는 보스턴이고 하나는 시애틀이요. 이러면 이제 멀어요. 예, 이러면 멀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좀 많이 가야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예. 북중미 월드컵인데 미국에서 한다고 생각한 게 방심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북중미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우리는 멕시코에서의 많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멕시코랑 캐나다를 만나지 않는 거였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죠. 예, 멕시코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뛴 이유, A조 2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LA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월드컵 조추첨이 다 마감이 됐고, 어쨌든 우리는 나쁘지 않게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잘하기를 그냥 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건 간에 선수들은 선전을 해줘야죠. 그렇죠. 이 월드컵이 평생 몇 번 잊지 못하는 기회들이거든요. 물론 뭐 여러 번 이제 나가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이번이 단 한 번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마지막 월드컵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같이 뛰는 마지막 월드컵일 그렇죠. 수도 있고요. 어. 물론 뭐 그냥 이강인과 김민재는 앞으로는 있지만 셋이 네. 같이 뛰는 걸 얘기인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선수들. 예. 그 선수들이 같이 뛰어서 어쨌든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토너먼트 높은 곳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화이팅! 화이팅. 맞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응.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골닷컴에서 개최국들의 조들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2026 월드컵 드로우 해가지고 리액션 해가지고 손흥민과 대한민국이 가장 힘든 대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평가를 하면서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좋게 뽑혔다 멕시코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인저러스 매치업 가장 위험한 상대 대한민국을 뽑았고요. 그리고 상대 선수 중에 가장 키플레이어 손흥민 뽑았고요. 당연히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남아공. 이거는 모든 A조에 있는 팀들한테 그렇죠. 다 포함돼요. 일단 남아공은 잡고 가야 된다. 예. 남아공한테 발목 잡히는 팀이 떨어진다. 예,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근데 우리가 뭐 저번 러시아 때였나? 알제리를 1승제물로 생각했다가. 아니 근데 그때는 좀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알제리도 그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좋았어요. 14위인가 그랬던 것 아니 같은데. 나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독일을 가장 괴롭힌 팀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월드컵 앞두고 또 이제 귀화시킨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 야신 브라임이라던가 슬리만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됐어요. 그때는 사실 비디오 분석관이 일을 안 했다는 평가도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또 비디오 분석관한테만 떠넘길 수는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감독도 어쨌건 그리고 전부가 상대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저랑 한준희 위원은 그때 되게 대화 많이 했었는데 알제리 절대 만만한 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알제리가 돌풍 일으켰던 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남아공은 알제리랑 좀 다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알제리는 귀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있었거든요. 프랑스에. 네. 예. 그게 이제 뭐 슬리만이라던가 브라임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마레즈도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제 알제리계니까 귀화한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반면에 남아공은 그런 게 없긴 해요. 예. 남아공은 귀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딱히 없어서 남아공 리그 선수들이 중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다르긴 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쨌든 1승 제물이 맞는 거죠? 그러면 남아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1승 제물이라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잡고 마요. 가야 되는 거죠? 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대결 전적이 다 그다지 좋지 못해요. 대진이 되는 것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멕시코 상대로 4승 3무 8패. 4승 3무 8패인데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 2006년 이동국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이기고 나서는 3연패 하다가 최근에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던 그렇죠. 거였고요. 예, 거기다가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2번 다 패했다. 1998년에 이제 하석수 선수의 퇴장과 골넣고 퇴장과 블랑코의 풀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1대3으로 패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2018 월드컵 때 러시아 월드컵 때도 1대2로 패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상대로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남아공하고는 붙은 적이 없습니다. 성인 대표 레벨에서 없어요. 그렇네요. 연령대별에서 올림픽 대표에서는 1패 조재진 골, 그리고 20세 이하 대표 나머지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성인 대표는 처음으로 붙는 거고요. 남아공은. 그 이제 만약에 덴마크가 올라온다면은 덴마크 상대로도 1무 1패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상대로는 연령대도 다 승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네요. 연령대도 다 승리가 없습니다. 다. 그리고 체코 상대로는 1승 2무 2패. 그렇습니다. 평가전 그래도 최근에 평가전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뒀네요. 2002 월드컵 앞두고 0대5 대패 연달아서 프랑스랑 체코한테 당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1승 1무.
오. 예, 아일랜드 아 근데 너무 성인 오래 대표팀은 없네요. 예, 없어요. 어. 아일랜드랑도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었네. 그런데 우리 왜 잉글랜드랑도 안 붙었는데 아일랜드랑도 이렇게 안 붙었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북마케도니아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겠죠, 북마케도니아. 없습니다. 예. 아예 그냥 이건 연령대도 없는 거예요. 예. 한 번도 맞붙은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 화이팅.